안녕하세요. 홍지은 노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면허증 제출을 위한 경로 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뭔가 면허증을 제출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는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겠구나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증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교부를 받은 후 이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구청으로 향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죠. 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어떠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라고 해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청구인의 경로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목적이 단순히 업무 수행상 필요한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그런 발급받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출근 시간이 오후 1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모두 출근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업무상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어떠한 업무상 지시가 있었고 또 이 업무상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장 밖에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는 출퇴근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보면은 일단 청구인의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약 5.2km로 출퇴근하는 데는 출근 시 보통 16분 정도 소요되었었고요. 그리고 당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한번 살펴보면 9시부터 1시까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청구인이 짬나는 시간을 이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근로자,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한 명의 확인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면허증 제출은 제출하라는 지시라기보다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청구인이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고 말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심사위원회는 먼저 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사업장의 얘기가 업무상의 지시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의 출근 시간이 1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일종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렀다가 구청에 들르려는 이러한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오늘 살펴본 사례와 관련된 법 조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27조에서는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고 있죠. 또한 시행령 35조에서는 출퇴근 사고와 관련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시로는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례 중에 제19강은 제2호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므로 업무상재해가 맞다라고 보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업무상재해가 맞는지를 판단할 때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 그 항목에 포함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사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